PC인가? 이게 PC 버전도 있고 플레이어도 있고 그런데 참여한다고 보고 쭉쭉 하면 되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플레이어도 있나? 잠깐만. 이거를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아니네. PC만 되네. 예. 요건 아닌가 보다. 요거는 아닐. PC 있으면 되나 봅니다. 예. 눌러보시면 이 맛도 체결되네. 예, 클릭하시면은 혹시나 안되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몇 분이 들어오시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조금 접속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잘 맞추지 않아요? 네? 지난주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주봉이 도찌다 그랬었는데, 네, 도찌. 이게 이제 일본 말입니다. 네, 우리말로 이제 도지. 자, 아까 카톡방에 잠깐 올려놓긴 했었어요. 예, 도지가 뭔지 올려놨었습니다. 이게 보통 반전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죠? 도지도 이제 사실은 종류가 좀 많아요. 어떤 위치에서 올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그냥 우리가 도지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외우는 게 있습니다. 예. 아, 이게 반전형이구나 생각합니다. 반전형이 뭐죠? 그럼 지금 제가 이번 주 주봉이 도지입니다 라는 말을 했으면 뭡니까? 시장이 이제는 조금 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반전이면 하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상승을 했으니까 하락이죠. 네, 하락인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가 뭐냐 하면, 주식이 하락할 수 있는 뭐 제일 큰 악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적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최근 이제 두산그룹주들, 아니면은 뭐 무리하게 인수를 한다든지, 지금의 넷마블처럼, 그죠? 아니면은 회사가 뭐 도대체 돈을 뭘 해서 보는지 모르겠다 할 때, 뭐 이럴 때 많이 이제 하락을 하죠. 지금 카카오처럼, 그죠? 근데 주가가 그러면 가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쉬운 거는 뭐냐 하면 단기에 많이 오른 겁니다. 이 많이의 기준은 보통 우리가 한 30% 정도 잡아요. 단기의 기준은 1개월 잡으면 되죠. 간단히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입니다. 예. 간단히 생각할 때 주가는 30% 올라도 기업이 갑자기 30% 석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 한 가지 배워두세요.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10배라는 배수를 줍니다. 그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10배다. 그래서 시장이 뭐 10배가 밑에 있으면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쉽게 말해서 회사가 1000억을 벌면
여기에다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이거 10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1조짜리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근데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은 어이가 없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배수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의미가 안 주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1월 달이나 2월 달에 가장 시장의 키워드가 반도체잖아요. IT. 이 회사들은 이거를 매깁니다. 네, 매겨요. 근데 이 말의 10배의 용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PR의 역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10배를 만약에 역으로 나누면 1분의 10이잖아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보면 10%죠. 물론 사람마다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매년 10%씩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매년. 근데 과연 이런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요? 많지 않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잘 성장하다가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카페24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죠. 그죠? 카페24라는 이제 우리 이런 회사들이.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간단히 들어갈게요. 네. 왔다리 갔다 죄송한데 자, 잘 보시죠. 지수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1월 4일부터 올랐어요. 코스피입니다. 여러분 쭉 이게 검정색이 5일선인데 쭉 가다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옛날에 많이 강조했던 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역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수가 좀 쉬어야 되는데 얘는 안 쉬고 갔어요. 쭉 계속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처음 5일선 이탈했어요. 제가 계속 좀 강조드린 게 있죠. 5일선을 이탈했다고 무조건 첫 5일선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과정에 이 상승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 에너지가 있으면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상승 에너지가 강했잖아요. 10% 올랐으니까 지수가 10% 오른 겁니다. 지수가 10% 올랐는데 상승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첫 5일선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조금 했는데 이거는 5일선을 이탈했지만은 이때 5일선하고 다르죠. 이때는 에너지가 이렇게 갈 때고 지금 에너지가 멈춘 상황이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자화전자의 지금 위치는 판단을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뭐죠? 손절을 하든가, 네?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하루 정도만 더 여유를 주는가. 지금 IT 주식은 대부분 이런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그랬던 정씨가 여기서 하루 기다렸더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이게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가다가 근데 두 번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죠. 바람도 한 번 피는 건 봐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바람은 필 수 있지 뭐. 두 번 피면 습관입니다. 오늘 위치가 딱 두 번째잖아요. 물론 이제 종가가 여기 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수급이 빠져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일 동안. 물론 빠지면서 사실 전기전자를 샀었는데 그리고 기관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믿어지지 못할 기관이 금융투자잖아요. 금융투자만 샀던 거죠. 실제적으로 투신도 용융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자금의 힘은 여기 10%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코스닥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오늘 첫 5일선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 나아요. 그죠? 요 때는 이탈했다고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첫 5일선입니다. 왜?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꽤 컸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빨리빨리 할게요. 예. 자, 그럼 코스피가 빠졌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빠진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되게 아리한 자리에 있죠. 어제 이거는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옵션 만기이라서. 그럼 삼성전자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5만 원 보유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근처에 매수했거나 요 밑에 매수해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오늘은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특히는 이제 반도체 주식 기준으로요. 이게 상승 각도가 빠른 애들은 잘라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간 애들은 이건 다 잘라야 돼요. 오늘 다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7할 이상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빨리 올라가면 안 돼요. 아까 잠깐 보다 말았는데 카페24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죠. 근데 왜 카페24 같은 거는 보유를 해야 되냐면 5일선이 지금 요 밑에 있으니까 굳이 이거는 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주식들은 뭐 아까 원익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오늘 제가 판단할 때는 전부 다 주봉이 도지 반전형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팔아야 됩니다. 예? 팔아야 돼요. 그죠? 뭐 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전자랑 거의 같은 그림입니다. 오늘은 버텨보겠지만은 만약에 월요일날 또 내려간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 시장가로 까야 됩니다. 왜? 여기가 빨간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주가가 내려올 때 21선이 있으면 거의 다 그 유리천장이라 보면 돼요. 싹 빠져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되게 아리까리한 자리죠. 저라면 조금씩 줄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자, 전기전자 업종에서 어차피 이렇게 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는 특히나 반도체에 대한 매도라고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왜냐면 제일 많이 오른 게 반도체니까. 뭐 테스 이런 주식들 상추 그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 주가 18일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일정이 27일, 28일 북미 회담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시진핑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분위기가 요거는 사실 조금 따로 이야기 드릴게요.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 장이 오르고 내리고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고 하이닉스 오르고 내리고 미국장 오르고 내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역 협상입니다. 어제 뭐 미국이 셧다운이나 그런 건 셧다운이 어쩌고 미국이 뭐 전쟁이 아니라 뭐 한다 그런 거는 뭐 지들 나라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역 협상인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역 협상에서 가장 수혜가 되는 섹터는 뭐? 반도체라 그랬잖아요. 그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주식들이 1월달, 2월달 가장 강했던 이유는 무역 협상의 실질적인 수혜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한 30% 수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차익 매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일단은 왜 그런 들어가냐 하면 원래 3월 1일까지입니다. 협상이. 그래서 이제 지난 1월 31일에도 한번 협상을 했고요. 그죠? 뭐 딱히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14일, 오늘 15일 날, 오늘 14일, 그리고 15일 날 오늘 지금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뭐 고위급이라 이야기하면 걔들입니다. 예, 문우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미국 애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자꾸 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다시 6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뭡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제대로 듣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근데 제일 확률이 높은 건 뭐라고요? 시나리오 2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게 뭔데요? 시나리오 1 완전 타결. 없던 걸로 하고 수입하고 오늘 뭐 시장에서 잠깐 나온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사간다는 거는 입 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빠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미국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매입한다 이 사이에요. 물론 오늘 반도체 주식이 이 멘트 때문에 좀 빠진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협상 과정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타결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3월 1일까지는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3월 2일이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규모의 우리 돈으로 한 220조 전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현재 10% 관세인데 이걸 25%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무역 협상의 골자죠. 골자인데 완전 타결은 이거 없는 걸로 하는 거죠. 이거 없는 거 플러스 뭐 현재 수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 재개라든지 그런 걸 그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연기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전 연기될 거라 봅니다. 완전 타결 없습니다. 왜 연기된다고 보냐면 내년이 트럼프 재선이에요. 네. 제가 나중에 북미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조금 말씀드리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미중 협상 카드나 북미 회담을 이번 2월 말 3월 초에 깔끔하게 마무리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왜 마무리 지으냐면 재선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제가 볼 때는 이 카드를 거의 연말까지 끌고 갈 거라 보면 됩니다. 전 그렇게 봐요. 무슨 소리냐면 계속적으로 트럼프 입장은 중국을 자극하고 북미 관계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트럼프 표현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실제적으로 빅딜은 절대 안 나온다 봅니다. 빅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바라보는 북미 회담은 그래요. 빅딜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빅딜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뭐 핵시설 폐기 뭐 이런 겁니다. 핵 폐기 뭐 체제 보장 뭐 종전선언 지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가장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데 이거 한 2시까지 노래 까다가 종목 이야기 할게요. 이거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저 생각은 그런 거예요. 대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스몰딜은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예 나가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리가 있다는 거는 이건 다시 북한이 미사일 쏜다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나가리라는 말은 2차 북미 회담에서 만약에 성과가 없었다는 거는 성과가 이번에는 저는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말 조금 오버하면 미사일 쏴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번에는 성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거는 스몰 딜이라는 겁니다. 빅 딜이 있고 스몰 딜이 있잖아요. 스몰 딜은 뭐죠? 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죠. 뭐 핵시설까지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 나올 겁니다. 뭐 만약에 보고를 하라. 아니면은 재료한 ICBM 정도는 뭐 없애거나 개발을 중단하라.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민간 차원 정도는 열어줄게. 그래서 자꾸 개성공단 건강상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게 스몰 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시나리오 3은 뭐냐 하면은 이건 완전 그 나가리입니다. 이거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연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1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왜 장이 올랐냐고 묻는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었죠.